아까 전에 제가 좀 오타가 있어갖고 수정을 좀 했고요. 잠시만요. 네, 수정을 좀 했고요. 네, 수정했던 부분은 네, 네 여기입니다. 코드를 코드는 여기 아닌데. 여튼 코드는 결과가 아니다. 네, 코드는 결론처럼 붙이면은 안 된다. 네, 뭐야? 코드가 아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오타가 계속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수정한 거는 여기서 그룹에다 이름 붙이는 거, 묶는 거. 말씀을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바라랑 코딩된 바라들을 우리가 모아놓잖아요. 여기 그룹에다가 이름을 묶는 거고요. 여기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코드를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 내지 네, 좀 단어들로 여러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들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도 묶어갖고 여러 개, 두 그룹, 세 그룹 여러 개 묶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그룹, 더 큰 거. 우리가 흔히 보면 폴더 안에 폴더가 있는 구조처럼 그룹끼리도 좀 더 묶어서 하나의 더 큰 그룹이 되는 것들이 한 두세 단계까지 계층이 더 나오면 더 좋습니다. 네, 꼭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넘어가서 어디 갔어?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진짜 이유는 페르소나랑 여정 지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페르소나와 여정 지도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페르소나는 네, 비디자이너에게도 비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를 보는 데 있어서도 꽤 중요한 요소고요. 네, 우리가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언가를 만드는 게 그 비디자이너의 입장, 보통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제일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사용자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 사용자는 사실은 고객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사용자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종종 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고객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고객을 모르고 디자인을 하는구나. 사용자를 모르고 디자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포트폴리오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페르소나가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페르소나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언급되긴 해야 돼요. 네, 잘 언급돼야 되고 페르소나를 만들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분야도 다 똑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데이터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울 텐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역량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다른 직무에서도 필요한 역량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전략 쪽, 뭐 마케팅 쪽에서 뭐 알고 있어야 될 전략들이랑 유사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여정 지도는 이거는 조금 더 프로덕트 디자이너에 좀 더 특화된 그런 역량이긴 한데요. 네, 페르소나를 통해서 여정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네, 페르소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요게 페르소나입니다. 보시면은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 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있고요. 네, 13만 불 돈 엄청 잘 벌죠. 그 다음에 뭐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브랜드, 뭐 목표, 그런 좌절하는 포인트, 동기부여한 요소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있는데 상당 부분은 우리 지금 KT 클라우드 랜딩 페이지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죠. 네. 여기를 페르소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유동적입니다. 근데 필수적인 것도 있어요. 네. 일단은 페르소나 우리가 흔히 보는 저런 거 사용자 프로필이고요. 항상 페르소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고객을 한 명을 딱 정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우리 팀이 우리가 추구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좀 비교적 다른 팀원들이랑 쉽게 공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왜 중요합니까? 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마케팅 전략을 수집하는 데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뭐 비록 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타겟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 팀 전체가 한 사용자를 떠올리고서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곧 공감 형성이랑도 이어지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페르소나는 가상의 고객이기 때문에 페르소나랑 완벽하게 일치되는 고객은 실제 고객들 중에서 굉장히 적어요. 네, 그냥 우리가 뭐랄까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의 그 정중앙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10점을 놓고선 쏘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은 그 관역에 10점에 해당하는 고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빵점까지 약간 엄청 넓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를 그냥 중심점이라 놓고서는 고객을 모은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특정한 그 페르소나의 고객들이 모두 다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우리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들, 우리가 실제로는 고객에 있는 그 군이 되게 좁다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절충안으로 페르소나를 여러 개 만드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네. 페르소나를 만들 때 중요한 거 데이터 기반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막 써갖고서는 난 이런 사람 타겟할 거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타겟에 대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서베이를 하고 그렇게 사용자 리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을 해갖고선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서도 나왔었는데 패턴을 압축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인터뷰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이 이 페르소나 한 명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페르소나 한 명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넓은 고객들 중에서 일부의 특징, 이 한 사람 한 사람 고객들이 이 페르소나의 특징들의 일부를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페르소나는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요. 이 페르소나한테 맞지 않네. 이 페르소나를 설득시킬 수 없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가? 네. 우리 회사가 타겟팅하고 있는 거, 우리 집단이 타겟팅하고 있는 거, 우리 조직이 타겟팅하고 있는 것과 매칭되지 않는 것을 만든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네. 네, 인터뷰. 사실 인터뷰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직 인터뷰만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기준으로 페르소나를 만들 때 역할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터뷰는 일단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을 했죠. 그 다음에 정성적인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량적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페르소나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들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 만든 결과물들은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네가 이거 어떻게 알아? 난 물어봐서 아는 건데. 그 자체가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페르소나를 만들 때 인터뷰를 만들 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뷰가 마찬가지로 실행할 때 뭔가 우리가 제품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이럴 때 페르소나에 덧붙여서 인터뷰가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 네. 페르소나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랑 똑같습니다. 네, 발화를 모으고요. 우리 코딩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죠. 코딩된 발화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패턴으로 묶고요. 핵심 속성 기능을 추출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근데
페르소나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정보들은 유동적이지만은 많은 정보들은 유동적이지만은 여기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 정보 없으면 이거 페르소나 안 만들었네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에 대한 그룹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목표랑 행동, 불안, 전환 트리거 요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네. 혹은 전환 트리거는 다른 비슷한 말로는 뭐 니즈도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모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기 작업은 AI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처음에 발화 수집할 때 아니면 가상인물 완성할 때 요 과정들은 AI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중간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뭔가 우리가 결론을 짓는 부분들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에서는 AI의 의존도를 좀 낮추셔야 돼요. 여기는. 네. 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서는 AI 좀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나왔으면 사실은 결론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게 가상 인물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I를 쓰셔도 됩니다. 네.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름이랑 나이, 직업, 거주 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요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이게 있어야지 페르소나라고 인식이 돼요. 아, 이런 사람이 존재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같이 포함해 주면 좋고요.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페르소나를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민수라고 하는 사람 성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27살이고 뭐 프리랜서 디자이너이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 음악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싫어한다. 예를 들면 이런 예시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정보들 있으면은 일단은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페르소나의 구성 요소는 이겁니다. 골과 behavior, pain points and needs. 네 가지가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들 때 원하는 정보예요. 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겁니다. 네, 잊지 말으셔야 돼요. 골,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혹은 이 사람이 현재 얻고 싶은 게 뭔가가 있는데 근데 현재 페인 포인트 때문에 달성이 어려운 것들 근데 얻고 싶어. 가령 뭐가 있을까요? KT 클라우드에서는 취업일까요? 네. 뭐 아니면 프로덕트 디자인 전문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역량일까요? 그런 골이 있겠죠. 네, 비헤이비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그다음 선호도 혹은 의사결정 과정들에 대한 맥락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페인 포인트 사용자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골에 가는데 영향 방해하는 요소들이 페인 포인트. 혹은 궁극적인 목표로 가고 싶은 데에서 가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게 니즈. 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페르소나 요소에서 갖춰야 될 구성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페르소나는 요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네. 네, 민수는 아침 출근길에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헤비얼이죠, 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있지만 직접 고르는 것은 싫어합니다. 직접 고르는 것은 일종의 페인 포인트죠. 네, 원하는 것은 네. 그다음에 출근길이 바빠서 음악을 고를 시간이 없고 이것도 페인 포인트고요. 매일 같은 노래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니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골이겠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비헤비어랑 페인 포인트랑 그다음에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의 줄구로 되어 있지만은 앞서 보여드렸던 페르소나 예시처럼 분리해서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페인 포인트랑 니즈는 어느 정도 상충해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페인 포인트가 사용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보통의 니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인 포인트 여기 페르소나 작성할 때 페인 포인트랑 니즈 작성한 것들을 보신 다음에 이 연관 관계를 잘 살피면서 만드셔야 돼요. 네. 종종 요거 따로 생각하시면은 두 개가 연관 없이 생뚱맞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였던 거죠. 네. 이제 더 중요한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네. 우리가 사용자를 만들었죠. 네. 이제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대상 사용자가 있지만은 이 사용자랑 어떤 접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것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전체 맥락을 보는 게 바로 여정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는 페르소나가 사용자를 대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 페르소나 갖고 있는 목표, 문제점, 행동 패턴 플러스 니즈를 바탕으로 여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되고요. 네, 여정 지도를 그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이미 제품이 있는 경우, 이미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경험에 대해서 만드는 거. 우리가 고치기 전에 있는 상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 실제 출시한 제품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만들 거의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랑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것을 좀 맥락화시키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직 없는 제품에 대해서 상상해서 만드는 경우. 여정지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뭐 전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실제로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후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이 조금 더 타당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체계화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랜딩 페이지 인터뷰를 하고 랜딩 페이지가 이미 있고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랑 상호작용하는 과정 혹은 KT 클라우드 테크업 프로그램이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객 여정 지도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여정 지도는 보통 이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건 이모셔널 저니인데 사용자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뭐 이런 과정들. 네. 그리고 요때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혹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요것도 어느 정도 기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단계들이 있죠. 뭐 awareness, consideration, 뭐 purchase, retention, advocacy 뭐이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를 에 대해서 고려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에 충성 고객이 되는 과정, 이 서비스를 좋아하는 감정이 남는 이 과정을 저널리 맵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너무 그렇습니다. 사실은 싫어해지는 경우도 많죠.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페르소나에 대해서 페르소나를 만들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죠. 기본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goal, behavior, pain points, needs 요것들이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전이에서도 반드시 갖춰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계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제품을 알게 되자마자 구매하진 않습니다. 안 다음에 구매한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마친 다음에 그 이후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 단계는 이렇게 크게 인지 고려, 구매 결정, 사용 후기, 사용 관리, 사후 관리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있고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좀 작성하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는 before beginning, during, after 이 4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거의 매핑돼요. 인지 before 단계고요.
고려 및 구매 시작하는 구매 결정까지가 비기닝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during, 그 다음에 사후 관리 after. 네. 네, 요게 인지 고려 구매 결정 사용 사후 관리 요 단계가 외워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만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가 지금 단계, 우리가 고객 여정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터치 포인트입니다. 터치 포인트는 실제로 고객이랑 고객이랑 이제 우리가 만든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들, 앱에 있는 프론트 화면들, 요것들은 모두 다 터치 포인트죠. 뭐 가령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폰보다는 삼성 갤럭시를 산다라고 할게요. 산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그 핸드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죠. 갤럭시 신모델이 나왔는데 이 서비스는 좋지? 뭐가 좋지? 뭐가 나쁘지?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통해 검색을 해요. 그럼 그 웹사이트가 바로 고객이랑 터치 포인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여러 곳을 알아봐요. 갤럭시 공홈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통신사 뭐 대리점도 가보고, 쿠팡에서도 확인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구매에 대한 터치 포인트죠. 그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핸드폰 자체가 터치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마쳤어요. 사용하다 고장 났어요. 그럼 이제 수리센터로 가요. 거기도 이제 터치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제품이 고객이랑 상호작용하는 모든 포인트들이 터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터치 포인트를 디자인하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각화에서 필요한 것들, 단계랑 터치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것들을 정의하는 것, 같이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 고려, 구매 결정, 사용, 사후 관리, before beginning, during, after. 요 단계를 하고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단계는 상위 그룹이에요. before가 하나로 끝낼 수 없고요. beginning이 하나로 끝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모여갖고 얘네를 before라는 단계로 묶을 수 있는 거지. 요거 하나 before 하나 단계에서 딱 하나 그리고 끝이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 아직 진행을 마치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뷰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네,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페르소나랑 여정 지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페르소나랑 여정 지도를 만드는 거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늘 하루 안에 다 못 끝내실 것 같은데요. 만드시는 게 일단 목표고요. 제가 또 여정 지도를 잘 만들었던 1기 과정의 수강생 작업물이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참고하셔서 일단은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인터뷰 아직 진행 다 못하신 분들, 3명 다 진행 못하신 분들 인터뷰 빠르게 진행하시고요. 네, 오늘 지금 이제 1시간 반 남았죠. 점심시간 식사까지 1시간 20분 남았는데 그때 오늘 오전 내로 인터뷰 다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페르소나랑 여정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랑님은 저랑 잠깐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우님 혹시 인터뷰 몇 분이랑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종성님 저 질문이 이제 발견했네요. 질문에 좀 답변해 드릴게요. 강의 내용 중 제품과 이용자의 페르소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페르소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품을 개선하려고 할 때 기존 고객의 페르소나가 제품과 다르다는 제품 방향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지 않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페르소나랑 고객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페르소나는 고객들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 명 모아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을 놓고 보면은 한국 사람 특징 막 100가지 적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 이 한국 사람 특징 100가지가 다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 사람 위한 제품을 만들었어. 그 한국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종성님이랑 100% 1대로 매칭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네, 더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페르소나가 일치하지 않는 게 적신호가 아닐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페르소나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적신호죠. 네, 네. 그거는 근데 페르소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뭐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 회사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랑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페르소나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사결정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골은 네, 니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어하는 목표입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의 니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니즈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막 데이터 분석 기능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사용자 리서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싶고, 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 니즈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어 하는 것들. 뭐 내가 이직을 해갖고선 연봉을 얼마 만들래. 아니면 연봉 더 나아가서 내가 뭐 뭐랄까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량을 꾸리고 세상에 뭐 AI가 닥치든 AI 쓰나미가 닥치든 어떤 쓰나미가 닥치든 나는 이런 것들에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서는 아니면 경제적으로 휘말리지 않고서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목표에 해당하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거에 해당하겠죠. 저는 이용자 페르소나 전체가 아니라 이미 이용자 유형을 그룹화해서 필터링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잠시만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내용은 이용자의 제품과 이용자의 페르소나가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페르소나가 달성되는 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 고객의 페르소나가 기존 고객의 페르소나가 제품과 다르다면 네, 저거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좀 보통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고요. 이거 제가 종성님 이해한 게 맞는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페르소나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 난 고객들을 종합해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페르소나랑 다른 경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경우에는 PMF는 어느 정도 찾았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죠. 다른 모르신 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사용자가 정말 사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 필요하다는 제품을 찾았다는 것을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이 찾았다고 해요. 그럼 이 제품은 사용자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생길 그럴 제품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프로덕트 마켓핏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있다라는 것은 프로덕트 마켓핏이 찾았다는 뜻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타겟 사용자랑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사용자가 달라요. 그러면 페르소나를 바꿔줘야죠. 이때는. 네. 페르소나가 잘못됐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페르소나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맞춰 갖고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맞춰 갖고 페르소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사례를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페르소나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한다라든지 뭐 사용자 리서치 통해서 페르소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지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직전에 썼던 회사는 스위치원이라는 서비스 회사였어요.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고객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회사는 스위치원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 처음에 대표님 창업하실 때부터 알게 됐던 회사였고요. 네, 처음에 무료 환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외환 서비스 오래 계셨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가 퇴사한다면 이제 주식 투자하려고 하니까 환전에다가 막 전체 막 투자 금액의 막 1% 되는 돈을 막 환전하는 비용으로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무료 환전 서비스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 갖고서는 주식 투자를 쉽게 하겠지, 뭐 적은 비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긴 했는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이 환전 서비스 쓰는 게 아니었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환전 쓰냐면은 환율은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1분 단위 계속 환율이 바뀌거든요. 이 환율에 변하는 것에 따라 저점에 환율이 낮다 한다면 환율을 높을 때 팔아갖고 그래서는 환차게 만들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용자들은요. 그러면은 고객의 니즈랑 페인포인트가 완전 달랐던 케이스죠. 네, 저에게 떠올랐던 예시는 요거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갖고선 서비스 만들었는데 해외 주식을. 근데 실제로 사용했던 고객들은 그냥 환차익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페르소나가 다르죠. 네, 그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정답이 딱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시장에 맞는 타겟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계속 만들거나, 혹은 바뀐 새로운 우리를 원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발견한 다음에 이 고객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거나. 네, 두 가지죠. 네, 근데 조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둘 다 타겟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예시는 나중에 데이터 이야기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뭐 답변이 되셨을까요, 종성님? 네, 그 예시에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우님, 페르소나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은 골이 이 고객의 입장에서의 목표여야 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목표여도 되는지. 아니요, 페르소나에서 골은 고객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함,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용자를 이해하려는 거지, 지금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자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사업 목표들이 그때 드러나면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뭔가 사업 기획을 해요. 그러면은 페르소나 분석, 사용자 분석,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방향성, 솔루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 정리가 된다면 보통 문서가 나오긴 해요. 네. 네, 페르소나에서 목표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사용자 목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조금 희석됐는데 질문을 받다가 네, 오늘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페르소나 여정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터뷰 아직 다 못하신 분들 인터뷰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녹취 전사 하시고, 그 다음에 녹취 전사까지는 하시고 클로바나 아니면 AI에다 파일 넣으셔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녹취 전사 하시고 난 다음에 녹취 전사까지는 노션에다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랑 여정 지도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10분 쉬는 시간 먼저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시 50분까지 각자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기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보세요, 준우님. 네. 지금 너무 늦습니다. 지금 채영님도 3명 다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채영님 2분 하셨어요? 3명 하셨어요? 2명? 네. 채영님 2분 하셨어요. 어제 오후부터 하셨는데. 그 다음에 동우님 오늘 오전에 안 하셨는데 어제 다 끝내셨어요. 3명 다. 네. 빨리 준우님 서두르셔서 최대한 빠르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시고 아랑님은 잠깐 10분 쉬셨다가 네, 50분에 저랑 같이 이야기 하시죠.